네, 자, 야인시대 2부에도 일부처럼 열심히 진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진단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1부 때 올려주신 분인데요. 자, 카카오 게임즈를 올려주셨습니다. 뭐 신작 RS 기대 중입니다.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자, 매수가가 굉장히 높으신 분입니다. 82,200원 정도의 매수를 하셨네요. 다행히 비중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뭐 이분 같은 경우는 좀 연구도 좀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중국은 기대하면 안 되겠죠. 뭐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죠? 예, 중국 쪽은 지금 아직까지도 뭐 기대를 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자, 카카오 게임즈를 8만 원대에 매수를 하셨으면 이거 좀 상장되고 난 다음에 한 1년 정도 뭐 그 안쪽에 좀 매수를 하셨던 것 같아요. 뭐 내려온 중에 매수를 하셨으면 1년 약간 넘었을 때 그때 매수를 하신 것 같고요. 자, 뭐 지금 매수가가 워낙 높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님께서는 더블 가도 지금 뭐 본전이 안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RS가 뭐 지금 5일 만에 사전 등록을 한 사람이 한 100만 명 정도 된다 그래요. 자, 그래서 일단 여기에 흥행에 대한 기대감들, 이런 부분들은 지금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단순하게 이런 모멘텀 갖고 뭐 신작에 대한 모멘텀, 나중에 이게 출시를 하고 정식 출시를 하고 뭐 굉장히 반응이 좋아서 폭발적인 반응을 일으킨다라면 갈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 뭐 게임 하나로 뭐 그렇게 좀 매수하신 가격을 쉽게 회복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자, 매수하신 가격을 좀 회복을 하려면 좀 더 큰 그런 부분들을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게임주에 대해서 지금 당장은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자, 하지만 향후에는 모멘텀이 생길 수도 있어요. 자, 우리 게임주들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요. 게임 쪽들 처음에 1차 성장은 어떤 때였습니까? 90년대 말, 2000년대 초, 이때 리니지, 뮤 이런 것들 온라인 게임들이 나오면서 그때가 게임주가 1차로 성장하던 그런 시기였죠. 2차 성장은 스마트폰이 나오면서 이 부분 뭐 손에 들고 다니면서 게임을 하면서 사용자가 많아졌던 게 이게 게임주의 2차 성장기였다라고 봅니다. 자, 그러면 지금 매수하신 가격을 돌파를 하려면 3차 성장기가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이에요. 그 3차 성장은 저는 VR 쪽에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애플 개발자 컨퍼런스가 내일 새벽,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 시간으로 내일 새벽입니다. 그때부터 시작될 거예요. 그럼 여기서 애플이 MR 글라스를 출시를 할 겁니다. 뭐 한 7년 정도에 걸쳐서 이 부분이 좀 연구를 개발을 해서 내놓는 건데요. 가격은 좀 비싸요. 메타 쪽에서 내놓은 글라스 같은 경우는, 기기 같은 경우는 한 $500 정도 합니다. 근데 애플에서 내놓을 거는 $3,000 정도 수준이에요. $3,000면 뭐 환율 1,300원 계산해 보면 얼핏 봐도 뭐 한 400만 원 정도 된다라는 얘기죠. 자, 가격대가 좀 너무 비싸기 때문에 당장 이렇게 많이 보급되거나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애플 쪽에서 또 내놓으면 삼성전자 쪽에서도 과거에 VR 기기를 개발했었죠. 그러면 삼성에서도 이 글라스를 내놓을 가능성이 되게 많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서서히 이 게임주 쪽은 3차 성장기로 접어들 가능성이 높아요. 자, 지금 당장 신작 모멘텀 이런 걸 보고 우리 시청자님 매수하신 가격대 그 정도까지 간다라는 건 무리고요. 자, 이렇게 좀 크게 보셔야 됩니다. 큰 사이클 같은 경우는 당장 뭐 단기간에 그렇게 움직이지는 않을 거고, 뭐 1년, 2년, 이 정도 이상은 최소한 2년 정도는 보셔야 돼요. 자, 2년 정도를 보시면, 일단, 지금 좀 이 주가 자체가 워낙 많이 하락한 상태고요. 지금 시가총액에 비해서도 이 주가 자체가 낮은 주가는 아닙니다. 자, 이게 영업이익이 올해 2천억 정도가 예상되고 있는데요. 자, 지금 이 카카오 게임즈가 3조 2천억 정도니까 뭐 다른 사업들 뭐 이런 쪽에 비하면 조금 비싸다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향후에 그런 모멘텀들이 발생이 된다라면, 그렇게 되면 이게 단순 테마가 아닌 실적 부분으로 연결되는 그런 부분들이 나온다라면 그때서야 회복이 가능할 겁니다. 자,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신장 모멘텀 갖고 우리 시청자님 매수하신 가격대까지 가기는 무리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한 2년 정도를 본다라면 그때는 VR이나 뭐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활성화가 된다라고 봅니다. 그때는 가능할 것 같으니까 현재 상태에서는 좀 긴 관점에서 투자하셔야 될 것 같고요. 저 뭐 보유 의견 말씀드리겠고 나중에 뭐 그런 부분들이 좀 활성화가 되게 되면 뭐 그때 다시 한번 상담을 요청해 주시면 또 그때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다음 유튜브로 올라온 종목이죠. SKI 테크놀로지 한번 봐드릴게요. 이분께서 지금 1년 전에 이제 매수를 하셨다고 해요. 11만 3,200원에 10%를 지금 가지고 계시는 분인데 오늘 종가가 99,600원이잖아요. 지금도 지금 손실 중에 계신 분인데 이분께서는 손실 보지 않고 매도가 좀 가능해 보이겠습니다. 지금 SKI 테크놀로지 최근에 한번 공시 내용을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북미 지역에 2차 전지용 분리막을 이제 7년간 계약을 했는데 보통 우리가 상대방에서요, 그에 대한 내용을 불문에 붙이면 공개할 수가 없습니다. 상대방에서 우리라고 밝히지 마라. 그러면 우리가 밝힐 의무가 없는 거예요. 지금은 SKI 테크놀로지가 미국 북미 시장에서 7년 동안의 분리막 요 계약을 맺었는데 그 당사자가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보면 알 수가 있어요. 제가 방송이니까 말은 못하지만 우리가 짐작으로 어디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을 거예요. 일단 이게 첫 번째 호재고 그다음 두 번째로 보면 SKI 테크놀로지가 지금 기관들의 매수세가 대단한데요. 한번 볼까요? 요 기관들 특히나 연기금에서 매수한 걸 보니까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이게 연기금입니다. 연기금에서 지금 매수했는데 4월 27일부터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5일 동안요, 연속적으로 지금 연기금에서 매수가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나라의 지금 그 기관들 중에서 뭐 금융투자나 보험이나 투신이나 은행이나 기타 금융이나 사모펀드나 기타 법인이나 저는 믿지 못하고 저는 연기금은 저는 믿습니다. 왜 내가 연기금을 믿느냐? 연기금은 주로 중기투자를 하는 곳이거든요. 여러분들 국내 연기금이라 하는 곳은 거기가 중기투자로서 시장을 대하는 그런 단체예요. 그런 측면에서 SKI 테크놀로지는 아마 올해 정도 2분기 정도 되면 아마 흑자 전환이 될 것 같아요. 가장 달리기 좋을 때가 언제냐면요. 적자에서 흑자로 돌아설 때가 가장 달리기 좋아요. 제가 봤을 때 SKI 테크놀로지 이분께서 매수한 가격대 11만 3,200원은 충분히 저는 반등이 나올 수 있고 저는 이 종목을 한번 가져간다면 얼마까지도 저는 가능해 보이냐면 12만 원까지도 하면 가능해 보입니다. 그 12만 원까지는 기다려 보세요. 오늘 종가가 99,600원 거기가 10만 원 생각하시고요. 앞으로 추가적으로 20% 정도의 상승 여력은 남아있는 종목이에요. 매도 목표가 얼마 정도? 12만 원 정도. 지금 자리는 손절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 자리는 추세를 지금 가지고 돌아서기 때문에 이건 지금 자리 당분간은 손절이 없으니까 12만 원 정도 오면 한번 매도하고 다시 한번 저점을 노리는 그런 전략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아모레지를 한번 봐드리겠습니다. 저 시청자님 매수가가 35,500원에 10% 매수하셨네요. 자, 뭐 바닥을 다진 걸로 볼 수 있는 건지 뭐 그거에 궁금하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자, 물타기에서 탈출할 수 있는지 뭐 그거 물어보셨네요. 자, 지금 뭐 현재 이 주가 자체가 바닥을 다졌다 이렇게 표현하기는 아직까지 좀 무리가 있죠. 자, 바닥을 다진다라는 거는 이 바닥을 한번 이렇게 그냥 찍고 반등하는 국면, 이런 국면으로는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바닥을 다진다라는 거는 이 재반 이평선들, 하락하는 재반 이평선들,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하락 기울기가 완만해지고 거기서 뭐 돌파했다가 뭐 살짝 깼다가 전저점을 깨지 않으면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움직임이 나올 때 그때가 바닥을 다지고 있는 거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요. 지금은 한번 이렇게 찍고 좀 어제 아래 꼬리 달고 오늘 뭐 양산이 하나 뽑았는데
요거 갖고 바닥을 다졌다 이렇게 표현하기는 어렵습니다. 자, 화장품 섹터는 되게 좀 대표적으로 그렇게 좋지 않게 보는 섹터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화장품 쪽이 가장 좋았을 때가 뭐 2015년 뭐 이럴 때였었죠. 그때는 중국인들이 굉장히 많이 우리나라 화장품들을 좀 고급 화장품이라는 인식이 있었죠. 그래서 그쪽에서 수요가 굉장히 많이 늘고 그것 때문에 매출액들이 폭발적으로 증가되는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그때가 투자 적기였었고요. 지금은 이제 지들이 만들어 쓰잖아요. 지들이 충분히 만들어 씁니다. 그리고 이 가격 경쟁력으로는 중국 쪽에 좀 밀리고, 그다음 품질 쪽은 일본이나 유럽 쪽 이런 쪽에 좀 밀리는 그런 형국이 나오고 있어요. 자, 그래서 화장품 섹터를 좀 추가 매수하는 건 좀 무리가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추가 매수는 반대 의견 말씀드리겠고요. 현재 상태에서 바닥을 봤다라고 말씀드리기도 좀 무리가 있어요. 자, 보시면 기술적인 부분들도 한번 봐드리겠습니다. 자, 이게 이 완전히 좀 이렇게 정배열 국면으로 가서 이 주가 자체가 꾸준히 우상향할 때 그런 그림이 가장 좋은 그림인데요. 지금 현재는 그거하고 완전히 반대의 모습을 보이고 있죠. 보시면 22평선이 강하게 아래로 내려꽂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좀 작년 10월 달부터 시작해서 반등은 나왔지만 이 추세 자체가 좀 여기서 고점 한번 찍고 2월 달에 그다음에 4월 달에 또 한번 고점을 찍었죠. 이게 전부 다 중국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들 이런 부분들 때문에 급등을 했는데요. 지금 실상 그렇지가 않지 않습니까? 뭐 중국 경기도 그렇게 우리가 생각한 것만큼 회복되지도 않고 경기가 회복된다고 예전만큼 우리나라 화장품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지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이거를 실적 더 좋아지고 그런 종목들도 많은데 굳이 실적이 감익된 종목 1분기 실적을 보면 상당히 많이 줄었어요. 분기별로 보시게 되면 작년 1분기에 한 영업이익이 1,700억 정도 됐습니다. 근데 올해 1분기에 800억 정도밖에 영업이익이 나질 않았어요. 거의 반토막이 났습니다. 2분기 실적 같은 경우는 작년보다는 작년이 적자였으니까 좋아지겠지만 요게 작년보다 올해 영업이익이 늘어난다라는 그런 좀 장담을 하기는 어려운 그런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으니까 현재 상태에서 일단 좀 보유만 해보시고요. 물을 타는 거는 시청자님 아까 말씀드렸을 때처럼 이렇게 바닥을 완전히 다지고 난 다음에 그때 추가 매수를 고려해도 늦지는 않을 것 같고요. 현재 상태에서는 일단 보유 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다음은 이제 전화 원래는 이제 접수로 받은 종목인데 이제 전화 연결이 되지 않으니까 제가 바로 봐드릴게요. 이제 금산하고 통화하기가 아주 불편한가요? 제가 어떻게 보면 제가 이제 사실은 목소리만 제가 컸지 사실은 굉장히 내성적인 사람이거든요. 저는 굉장히 친절합니다, 사실은. 제가 호통치고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잘 몰라서 그렇지 모양인데. 자, 유라테크는요, 유라테크를 1,500원에 30%를 가지고 계시는 분인데, 최근에 이제 이게 유라테크 주가가 이날 보세요. 이날 한번 급등이 나온 날이 있죠, 이날. 이날이 지금 22% 장중에 22% 정도 급등을 하면서 12,000원까지 반등이 나왔는데 자동차 부품주 중에서 가장 약한 종목이 이 종목이에요. 유라테크라는 기업이. 그러니까 자동차 부품 중에서 이만큼 이렇게 약한 종목이 이밖에 없어요. 다 강하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유라테크라는 기업이 우리가 자동차 점화 쪽이에요. 그런 부품류 쪽인데 한번 볼까요? 제가 자동차 부분 중에서요. 하신 같은 종목 한번 볼까요? 어떻게 움직였나 볼게요. 보세요. 이게 이렇게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보세요. 자동차 부품 다 이렇게 움직여야 되는데 이게 이렇게 움직인다고 하는 것은요. 그만큼 실적이 뒷받침이 되고 있지 않다는 뜻을 우리가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죠? 이런 종목 매매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주식을 매매하시더라도 같은 업종 내에서도 차별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실적이 뒷받침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실적이 적자에서 흑자, 적자, 흑자 이게 뭡니까 이게? 한번 보세요. 여기 보시면
적자 나왔다가 흑자 나왔다가 적자 나왔다가 흑자 나왔다. 이게 뭡니까 이게? 보세요 이게. 이런 기업하고 화신이라는 기업 있죠. 화신.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화신에 한번 화신이라는 종 보세요. 주가 한번 이거 보세요. 이게 204 이렇게 영업이익이 나오잖아요. 제가 이게 나와 있는 유라테크라는 종목은 이건 이제 기술적인 반등이 나오면 이거는 매도하고 빠져나오셔야 되는데 지금 손실이 한 10% 정도 손실 보고 계시니까 다음 주 이번 주 내일 하루 치고요. 한 수요일이나 목요일 정도 또는 금요일 정도 주가가 10,000원대를 넘어가게 매도하세요. 10,000원대 넘어가게 되면 매도하시고 빠져나오셔야 돼요. 이날 보세요. 이날 거래량이 500만 주의 거래가 터지고 음봉이 떨어지잖아. 그러면 이날 매도를 하셔야죠. 네? 이날 맞고 음봉이 떨어지게 되면 이게 보세요. 이게 매물백이 요 매물백이 굉장합니다. 제가 한번 볼까요? 이게 매물백이에요. 보세요. 이걸 돌파하기가 쉽지 않다니까요. 이거는 이번 주에 10,000원 정도 넘어가면 이거는 종목을 교체하는 그런 전략이고요. 하시고 난 다음에 자동차 부품주를 매매하시려면 차라리 있잖아요. 차라리 어떤 거 여러분들 이게 나와 있는 현대위아도 나쁘지 않잖아요. 현대위아도 괜찮고요. 이게 현대위아 보세요. 이거 나쁘지 않죠. 보세요. 차라리 그냥 이거 매매하시 얼마나 마음 편하게 할 수 있습니까? 현대위아 하시면.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이게 나와 있는 유라테크는 자동차 부품주 중에서 가장 실적이 떨어지는 기업이니까 반등 나오면 10,000원대에서 전량 매도하고 빠져나오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다음은 코롱 플라스틱 한번 봐드리겠습니다. 19,900원에 매수하셨고요. 20% 향후 전망이 궁금합니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자, 이 코롱 플라스틱 같은 경우도 모멘텀 자체는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 전기차 쪽 이런 쪽 보게 되면요. 그런 것들이 있죠. 지금 2차 전지 쪽이 아무래도 전기차 원가 쪽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크니까 2차 전지 쪽이 가장 강하게 그런 강한 모습이 나왔고요. 자, 근데 이 부분이 좀 그렇습니다. 이 다른 쪽들 같은 경우는 그렇게 크게 좀 좋은 그런 영향을 받지는 못했는데요. 자, 이 차량, 전기차 같은 경우는 배터리 무게가 있기 때문에 최대한 차량을 가볍게 해야 돼요. 자, 근데 이 코롱 플라스틱 같은 경우는 그 차량 경량화 소재인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쪽, 이런 쪽에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 전망, 이렇게 조금 전망이다라는 거는 뭐 짧게 뭐 오늘 내일 보고 한두 달 보고 이렇게 보는 게 아니죠. 전망이라는 거는 긴 관점에서 보는 거니까 전망 자체는 괜찮은 그런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1분기 실적 같은 경우는 전년 동기비하고 뭐 그렇게 큰 차이는 없었습니다. 약간 줄었어요. 매출액도 약간 줄고 영업이익도 약간 줄었는데요. 뭐 작년 1분기에 111억, 올해 1분기에 104억 정도니까 아주 크게 많이 줄어든 부분들은 아닙니다. 근데 2분기 정도가 되면 이게 어느 정도 좀 회복이 될 수 있을 거다라는 전망들이 좀 많이 있어요. 뭐 현재 상태에서는 일단 조정을 이렇게 많이 받은 상황이죠. 현재 상태에서 이거를 매도하는 그럴 이유는 없다라는 생각이고요. 자, 현재는 조금 기다려 봐야 될 구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하지만 위쪽에는 매물대가 또 있습니다. 자, 여기서 거래가 상당히 좀 된 부분들이 있죠. 작년 가을 정도, 늦여름에서 가을 정도에 거래가 상당히 많이 됐고요. 자, 그래서 11월 달에 그 가격대를 극복 못하고 밀렸습니다. 올해도 마찬가지 3월 달에 그리고 지금 4월 달에도 저 11,000원 이상 거기서 고점을 찍고 밀린 자리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 가격대 같은 경우는 실적 부분들이 눈에 띄게 좋아져야 이 가격을 돌파를 할 수 있는 그런 에너지가 생긴다라는 겁니다. 자,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좀 긴 관점, 내년 정도까지 본다, 이런 관점이시다라면 이 가격 이상으로 뚫고 올라갈 수 있을 테니까 보유 의견 말씀드리겠지만요. 뭐 짧은 관점, 대략 2분기 내지는 3분기 초 정도, 그 정도까지 생각하고 계신다라면 일단 그 전에 한 11,000원대 정도는 한 번 정도는
또다시 돌파 시도가 나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11,000원 정도 그 근처에서 짧은 관점이라면 정리하고 나오시고요. 그거보다 좀 더 긴 관점, 뭐 연단위 이상이다라면 요거는 일단 보유를 하셔도 좋을 것 같으니까 뭐 장긴지 단긴지 그 부분 시청자님께서 판단하셔서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전화 한번 받아볼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네. 지금 종목이 어떤 종목이세요? 지금 가지고 있는 게 세방전지고요. 네, 세방전지. 매수 가격이 얼마입니까? 지금 처음에 매입가가 62,652원에 제가 매입을 했었고요. 네. 지금 비중은 15% 정도 가지고 있고요. 네. 그럼 지금 62,650원에 15%니까 지금 이제 손실을 보고 계시네, 그죠? 예, 지금 그 너무 매수한- 오래, 너무 오래 지금 걸고 있는 상황이어서. 네, 제가 봤을 때 지금 그 매수한 가격대가 작년도 뭐 요맘때, 그죠? 예, 예, 네, 맞습니다. 그 정도 1년 가까이 되셨네, 그죠? 이거 매수하실 때, 어떤 계기로 이제 매수를 하신 거죠? 세방전지를? 일단은 이제 전지 쪽으로 자동차 쪽으로 지금 관심들이 있어서 네. 그때 아는 지인분에 의해서 좀 매입을 했었습니다. 네네. 이제 이 기업이 이제 그 차량용이나 우리가 산업용 그 축전기 만드는 기업은 알고 계시죠? 네, 우리가 이 기업의 브랜드가 로켓 배터리잖아요. 그죠? 로켓 배터리가 세방전지 거니까, 그죠? 이제 네네. 국내에 지금 이 축전기 지금 기업이 국내 한 10개 정도 되는 그런 기업들이 있는데 사실은 세방전지가 어떻게 보면은 뭐 대표적인 종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주로 전 세계에 이제 납품하는 게 수출하는 그런 기업인데 세방전지는요, 제가 판단했을 때는 지금 시가 종액이 지금 6,944억이고 그다음은 지금 지난해 제가 한번 실적을 간단히 보니까 실적이 지금 811억이면은 그렇게 비싼 주식은 아니에요. 네. 그렇게 비싼 주식은 아니니까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좀 기다려주면 뭐 매수가까지는 한번 62,000원까지는 충분히 하면 반등이 나올 수 있는데 지금 요 기관들 매도가요 굉장히 강합니다. 요 기관들 매도가 특히나 볼까요? 사실은 거래량이 별로 없는 종목인데도 불구하고 이거는 이제 연기금에서 매도가 많이 나오잖아. 이것은 무슨 이야기냐면요. 연기금에서 매도가 나온다고 하는 것은 이건요. 징조가 별로 좋지 못한 거예요. 저는 항상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연기금의 매도가 나온다고 하는 것은요. 이건 연기금에 봤을 때 세방전지 그렇게 썩 좋게 보지 않는다는 뜻이거든요. 보세요. 이게 보면은 계속적인 매도가 연기 매도가 나오잖아요. 보시면 네네. 연기 매도가 언제부터 매도가 나왔냐면은 이날 보니까 4월 말부터 계속적인 매도가 나왔네요. 그래서 이제는 이 주가가 돌아서려면 연기금에서 매도가 좀 멈춰줘야 됩니다. 이게 금융투자는요, 이 금융투자는 단기 매매하는 곳이에요. 이게 금융투자는 단기 매매하는 곳이고, 연기금은 중기 투자하는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연기금에서 매수세가 좀 들어와줘야만이 주가가 좀 반등은 나올 수 있으니까, 다만 이 종목 주가는 너무나 싼 가격에 지금 주가가 놓여 있어요. 이거는 제가 비중이 좀 적으면 좀 추가 매수를 한번 권해드리고 싶은데 일단은 지금 15%만 가지고 계시니까 이거는 그대로 가지고 계시다가요. 이거는 손실 보지 말고 매도하는 전략인데 6만 원 정도까지는 빠르면 제가 봐서 한 7월 달 정도 되면 이 정도는 저는 반등이 나올 거라 봐요. 왜냐하면 2분기 실적이 그렇게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매수가 큰 기대는 하지 마시고요. 지금 이제 6월이니까 한 7월 말까지 기다렸다가 한 6만 원 정도 오면 한번 매도한다는 그런 생각으로 한번 전략을 짜 보시고요. 뭐 네. 다른 뭐 질문 있으십니까? 지금 제가 추가적으로 이제 KH 건설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회사가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이제 제가 이제 이게 다른 종목은 제가 이제 받을 수 없고 세방전면 받으리는데 예. 이거는 지금 배당이 있잖아요, 그죠? 예. 지난해 그 배당 받았죠. 예, 예. 지금 배당이 600원씩 배당이 적은 금액은 아니고 600원 배당이 나왔잖아요, 그죠?
예. 600원 배당이 나왔으면은 여러분 이게 보시면은 600원 배당 받고 그러면 지금 600원 계산하면 5만 뭐 거기가 5만 원대 넘어가는 거니까 반등이 6만 원 정도 오면 뭐 손실 안 보고 매도는 가능해 보이니까 이때 왜 한번 매도 안 하셨어요 이날요? 이날이 보시면 4월 12일 날 6만 1,000원 왔을 때 한번 매도 기회 한번 놓쳤네 그죠? 이때? 제가 바빠가지고 그때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때는. 아, 그렇게 하시면 되고, 배당도 나오는 그런 기업이니까, 이거는요, 뭐, 큰 성장성 있는 기업은 아닙니다. 이거는 기다리고 있다가, 한 6만 원 정도 이렇게 오면요, 그때 네네. 매도하고 종목을 교체하는 그런 전략이고요. 네네. 종목은 제가 그 베어에 산다 해서 40개 종목을 제가 공개해 드렸잖아요. 네. 모르십니까? 아, 지금, 예. 아마 그 유튜브에 아마 나와, 그 정권통 유튜브에 아마 나와 있을 거기 보시면요. 4년 동안 성장한 기업에서 40개 종목이 있을 거예요. 그거 찾아보세요. 그 조회수가 한 2만, 한 3천 정도 조회수가 나온 게 있을 거예요. 그러면 네. 그 종목에서 그 40개 종목을 관심 종목에 넣으시고요. 그 종목 내에서 종목을 매매하세요. 그러면 될 것 같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자, 네. 다음은 CS 윈드 한번 봐드릴게요. 자, 매수 잘 하셨습니다. 62,900원에 10% 매수하셨네요. 자, 뭐 제가 이 CS 윈드는 좀 여러 차례 굉장히 많이 말씀드렸던 종목 중에 하나죠. 최애 종목 중에 하나가 이 CS 윈드이기도 합니다. 자, 근데 예전에 그런 말씀도 자주 드렸을 거예요. 우리 조카 사회생활 사회 갓 나와서 이제 월급 받는 그 조카가 하나 있는데 그 친구한테 주식 물어보길래 야,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월급 타면 CS 윈드나 계속 사모아라 매달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자, 뭐 그 정도로 긍정적으로 좋게 보는 그런 종목입니다. 자, 이 CS 윈드는 우리나라에는 생산 공장이 없어요. 근데 전 세계 각지에 이 생산 공장이 있는데요. 유럽에도 있습니다. 자, 뭐 그리고 중국에도 있어요. 베트남에도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 결정적으로 미국 공장도 있어요. 자, 근데 이 우리 IRA 법안 관련해 갖고 저쪽에서만 2차 전지 쪽 이런 쪽만 혜택이 있는 거 아닙니다. 요번에 이 CS 윈드나 뭐 그런 거는 조금 주춤한 그런 모습이 나왔는데 이건 왜냐하면요. 부채 한도 관련해 갖고 공화당에서 요구한 게 신재생 에너지 쪽 세액공제 혜택 주는 거 그거 없애라라는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좀 주춤했는데요. 자, 그 부분은 현재대로 시행하기로 됐기 때문에 문제 자체가 사라진 겁니다. 자, 그리고 올해도 아마 이 세액공제 부분들이 좀 개상이 될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게 실적 부분들을 보게 되면 계속 좋아지는 그런 상태가 지속이 될 겁니다. 자, 보시면요. 이런 기업이 굉장히 정말 좋은 기업이에요. 자, 연간으로 보시게 되면 2018년도에 매출액이 불과 5천억 정도밖에 안 되던 그런 기업이었습니다. 영업이익도 마찬가지 뭐 한 320억 정도 그 정도 수준이었는데 작년에는 좀 주춤했어요. 매출액은 늘어났는데 영업이익은 상당히 주춤했습니다. 요거는 미국 쪽하고 공장 증설하고 투자가 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영업이익이 줄어든 거니까 뭐 신경 쓸 필요가 없다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자, 이 분기별로 보시게 되면 지금 벌써 이 IRA 효과가 나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1분기에 작년 1분기에 92억 정도 영업이익이 흑자였는데 올해 245억을 벌었어요. 1분기에. 그리고 2분기, 3분기로 넘어갈수록 실적 부분들은 계속 좋아질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뭐 올해 예상되는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일단 뭐 1,500억 정도 수준이 예상되고 있고요. 요거는 사상 최대치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리고 내년 후년으로 가면 계속해서 이 부분 법으로 이렇게 제정돼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계속 지금 확정돼 있는 부분들은 계속 의회에서 법을 뜯어 고치지 않는 한은 계속 시행이 될 겁니다. 자, 계속해서 실적 부분들이 올해 사상 최대치를 찍고 내년에는 더 좋을 거고 후년에는 더 좋을 거예요. 자, 그렇다면 주가 자체가 지금 현재 수준의 주가에 머물러 있다라고 보시면 안 되고요. 계속해서
우상향 한다라고 보시면 될 거고, 자, 뭐 목표가 궁금하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일단 뭐 올해까지 본다라면 기본적으로 2021년도에 찍었던 마디 지수 10만 원 정도, 뭐 그 정도까지는 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년 후년으로 간다라면 이 가격 돌파한다라고 봐요. 돌파한다라고 보고 뭐 목표가 같은 경우는 그때는 신고가가 되는 거죠. 뚜껑이 열리기 때문에 뭐 일단 그 다음에는 뭐 한 12만 원 정도 선까지도 볼 수 있을 거고요. 한 2년, 3년 정도를 본다라면 지금 주가에서 뭐 거의 더블 가까이 나는 15만 원 정도까지도 가능하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좀 이런 종목들을 좀 샀다 팔았다 매매 관점으로 접근을 하다 보면 잘못하면 놓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현재 상태에서는 차분하게 중장기로 계속해서 좀 길게 들고 가는 전략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 다음 유튜브로 올려주신 분 있죠. 맥스트 14,246원에 20% 지금 손실 중인데, 어떻게 이제 대응할지 이렇게 물어보셨네, 그죠? 맥스트 우리가 AI, 우리가 증강현실이라고 하죠, 그죠? 우리가 메타버스 관련되어 있는 종목인데, 여러분들 메타버스 관련되어 있는 종목이 거의가 적자입니다. 주가가 적자니까 주가가 이 모습으로 지금 유지되고 있는 거예요. 자이언트 스텝 마찬가지 보세요. 볼까요? 같은 업종. 자이언트 스텝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나와 있는 이게 자이언트 스텝인데요. 한번 보세요. 이게 나와 있는 자이언트 스텝 차트 보세요. 똑같죠? 이게 메타버스의 대표적인 종목 아닙니까? 이게 월봉 차트 한번 볼까요? 보세요. 사람은 그냥 도는 거죠. 그냥 돌아버리는 거죠. 그죠? 그냥 돌아버리는 거예요. 이때 매수하신 보세요. 8만 원대에서 매수하신 분들 보세요. 지금 주가가 만 원이에요. 만 원. 이게 나와 있는 맥스 마찬가지에 보세요. 한때 주가가 얼마였었습니까? 한때 48,000원짜리 주식이 지금 12,000원이에요. 왜? 실적이 수반되지 않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테마가 나오더라도 그게 실적이 뒤따르지 않으면 주가는 반드시 이렇게 내려온다는 걸 꼭 맹심하세요, 여러분들. 자, 볼까요? 자, 한번 실적을 보세요. 실적 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식 하실 때 이거 잘못하면 보세요. 이게 지금 2020년 적자잖아요. 이거요, 감당 안 됩니다, 여러분들. 아무리 성장성이 나오더라도 한 번 정도의 흑자가 나와줘야 됩니다. 한 번 정도 이러면 흑자가 한번 나와줘야 돼요. 그렇지 않고서는 이 주가가 가기 어려워요. 이거는 기술적으로만 접근하셔야 돼요, 기술적으로만. 그런 측면에서 이분께 지금 14,246원에 20%를 가지고 계시는데 딱 좀 기다리고 계시다가 그 정도는 한번 리바운딩이 나올 것 같아요. 그때 매도 못하면 또 어려운 상황 갑니다. 얼마 정도? 14,000원 정도는 아마 빠르면은 한 6월 말 정도에 까지 나면 달력이 나올 수 있으니 그때 되면 매도하고 빠져나오는 전략. 여러분들 어떤 테마든 기본적으로 실적이 뒷받침이 되지 않으면 주가는 이렇게 쪼그라선다는 거 꼭 기억을 하시고요. 오늘 여러분 보시면요. 골드앤아이라는 종목 하나 있을 거 보세요. 이 종목 보세요. 제가요, 이런 종목도 급락한 오늘 연속적으로 4년, 지금 1, 2, 3, 4. 지금 4일 연속 지금 하한가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왜 하한가가 나오느냐? 실적이 안 되는 종목은 들어가지 말라니까요. 왜 제 이야기 안 듣습니까? 실적이 안 되면 들어가지를 마요. 이렇게 적자가 나오는 종목은 매매하지 말라니까요. 적자 기별 매매를 잘못하면 이런 상이 벌어진다. 이런 상이에요. 보세요. 골드앤아이라는 종목. 옛날에 이 종목이 어떤 종목이었냐면요. 여러분들 예전에 이 종목이 어떤 종목이었냐면 이 종목 있잖아요. WFM이라는 기업이잖아요. 사회에서 큰 이슈가 됐던 종목이죠. 조금만 기업을 분석해보면 이런 거 매매 안 해도 될 텐데, 아무튼요, 이게 나와 있는, 맥스트라는 종목은, 아무리 메타버스가, 우리 관심을 끌더라도, 이게
숫자로 찍히지 않으면 이런 모습이 나온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 예, 워낙 주가가 많이 빠졌기 때문에 손실 보지 않고 매도는 가능해 보이니까 14,000원 넘어가면 매도하고 예, 종목을 교체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다음 종목 봐드리겠습니다. LG 헬로비전 올려주셨네요. 5,520원에 비중 5% 매수하셨습니다. 자, 이 LG 헬로비전 같은 경우는 시장에서 거의 관심을 받지는 못하고 있는 그런 기업 중에 하나죠. 왜냐하면 이 기업이라는 게 성장을 해야 됩니다. 자, 어떤 성장 먹거리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상당히 곤란한 그런 주가 자체가 이렇게 되게 못 움직이는 그런 모습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자, 이 LG 헬로비전 같은 경우는 꾸준하게 어느 정도 흑자 기조는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기업입니다. 자, 뭐 실적 부분들 한번 살펴보게 되면 계속 매출액 기준으로 1조 이상은 하는 그런 기업이에요. 자, 뭐 작년 같은 경우도 1조 1,000억 정도가 나왔고 2020년부터 시작해서 계속 1조 이상 매출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업이익도 조금 증가가 되고는 있지만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이 하는 일이 LG 헬로비전이 어떤 일을 합니까? 저 케이블 방송 그리고 뭐 인터넷, 뭐 알뜰폰 이런 것들을 하잖아요. 자, 여기서 어떤 다른 사업 부분들 획기적인 그런 변화가 있지 않고는 매출하고 영업이익, 실적 부분들이 확 좋아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없다라는 겁니다. 자, 하지만 실적 부분들이 어느 정도는 기본은 하는 종목이에요. 기본은 하는 종목이기 때문에 주가 자체가 뭐 그렇게 크게 올라가거나 그러긴 어렵다고 하더라도 또 크게 떨어지기도 힘든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뭐 옛날에 저 CJ 헬로비전에서 저 LG 쪽으로 이렇게 인수가 되면서 LG 헬로비전으로 이름을 바꿨는데요. 자, 뭐 성장하는 부분들 이 부분에 대해서 제한이 있으니까 자, 요거는 일단 주가 자체가 좀 답답하게 움직일 가능성이 되게 많습니다. 자, 바닥은 보는 그런 모습이에요. 자, 아까 뭐 바닥을 다지는 모습 그거 잠깐 말씀드렸는데 요런 게 바닥을 다지는 모습이죠. 자, 이쪽에서 작년 10월 달에 저점 한번 찍고 올해도 마찬가지 3월 달에 그 근처 찍고 자, 장기간 이렇게 횡보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요런 게 바닥을 이렇게 다지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을 거고요. 자, 뭐 바닥을 탈출하는 그런 모습은 나오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성장성이라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주가가 좀 이렇게 탄력 있는 그런 강세를 보이기도 어렵습니다. 설마 우리 시청자님이 여기서 5,580원 찍었는데 이날 매수하신 건지 모르겠는데요. 만약에 이날 매수를 하셨다라면 우리 시청자님께서는 추후에는 쫓아다니는 매매는 하시면 안 됩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 여기서 상당 부분 좀 이렇게 급등한 모습이 나왔는데 뭐 대략 계산을 해봐도 4,000원부터 5,500원이니까 1,500원 정도니까요. 대략 뭐 한 30% 후반대 정도 상승했을 때 그때 따라잡았다라는 겁니다. 그 전에 매수했으면 모르겠지만요. 자, 그래서 쫓아가는 매매 하지 마시고 일단은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기다려 보시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어느 정도 기본적인 실적은 되는 회사이기 때문에 자, 보유를 하신다라면 뭐 어떤 단기 모멘텀들 이런 것들이 발생한다라면 뭐 5,000원 이상 정도 그 정도까지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지금 차트에서 보이기는 뭐 한 5,200원 정도까지는 상승이 가능해 보이니까요. 현재 상태에서는 보유 의견 말씀드리겠고 5,200원 정도에서 일단 정리하고 나오는 전략 말씀드리겠습니다.